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한 권과 가까이 하기 참 좋은 하루입니다. 책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자 알렉상드르 듀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한 번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가슴 깊이 공명하실 이야기입니다. 무고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캄캄한 감옥에 홀로 남겨진 한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상 앞에 당당히 다시 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장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것이 조금이라도 좋으셨다면 채널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은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저는 매번 여러분 곁에서 또 다른 좋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프랑스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 이야기입니다. 마르세유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그 시절에도 온갖 배들이 드나들고 세상 각지의 물건들이 오가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에드몽 당테스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에 조금 못 미쳤고 아직 앳된 얼굴에 어깨가 넓고 눈이 맑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항해사였는데 워낙 일을 잘하고 성실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선장으로 승진이 결정되었고 사랑하는 약혼녀 메르세데스와의 결혼도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이 없던 그야말로 인생의 절정기를 막 맞이하려던 청년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남의 행복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당테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동료 선원 당글라르였습니다. 당글라르는 회사 돈 관리를 하는 회계 담당자였는데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뛰어난 당테스가 선장이 되는 것이 몹시 배가 아팠습니다. 또 한 명은 페르낭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페르낭은 당테스의 약혼녀 메르세데스를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당테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질투와 시기가 마음속에 쌓이면 결국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당글라르와 페르낭은 머리를 맞대고 당테스를 모함할 계획을 꾸몄습니다. 마침 당테스는 항해 도중 유배지에 있던 나폴롱 황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테스 스스로가 내용도 모르는 차에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만 당시 프랑스는 나폴롱 세력과 왕당파 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하던 복잡한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빌미로 당테스를 나폴롱의 첩자, 즉 반역자로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의 음모에 또 한 명이 얽혀들었습니다. 젊은 왕실 검사 빌포르라는 사람입니다. 빌포르는 원래 당테스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그 편지의 수신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의 출세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진실보다
자신의 이익을 택했습니다. 편지를 없애고 당테스에게 재판도 없이 종신형을 선고한 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있던 20도 안 된 젊은 당테스는 이유도 모른 채 아무런 죄도 없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 이프 성체의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프 성체는 마르세유 앞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에 세워진 요새입니다. 지금도 그 섬이 남아 있어서 유럽을 여행하는 분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절벽에 둘러싸이고 사방이 바다인 이 요새의 지하 감방은 그야말로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도 빛이 거의 들지 않고 바람만 들어오는 차고 음습한 돌방. 그곳에 당테스는 홀로 던져졌습니다. 처음에 당테스는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누가 자신을 여기 넣었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지나가도 감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당테스는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벽을 긁고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밤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한 감방 안에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긁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집요하고 마치 사람이 무엇인가를 파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당테스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바닥 아래에서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 손의 주인은 파리아 신부라는 노인이었습니다. 파리아 신부는 이탈리아 출신의 성직자였습니다. 학식이 대단하고 지혜로운 분이셨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수년째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굴을 통해 탈출하려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하게 당테스의 방으로 나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놀랐겠지요. 서로를 경계했겠지요. 그러나 곧 깊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파리아 신부는 당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왜 여기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나? 당테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파리아 신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당테스를 여기 넣은 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짚어내었습니다. 당테스는 처음으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글라르, 페르낭, 빌포르. 자신을 배신한 세 사람의 이름을 그 순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분노가 솟구쳤을 것입니다.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아 신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분노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네. 그 분노를 힘으로 만들어야 하네. 탈출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키워야 하네. 그날부터 이프 성체의 지하 감방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아 신부는 당테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돌판 위에 글자를 새기며 라틴어를 가르쳤고 이탈리아어, 영어, 수학, 역사,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기억력과 체력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바다를 누비던 항해사 당테스는 감옥 안에서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흡수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어두운 곳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테스를 후일에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파리아 신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당테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물 이야기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어느 추기경이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보물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몽테크리스토라는 작은 섬에 묻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아 신부는 오랜 연구와 추적 끝에 그 위치를 알아냈으나 자신은 이미 늙고 병들어 직접 찾으러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비밀을 당테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당테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삶을 향한 의지가 다시 세상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그 어두운 감방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파리아 신부는 결국 탈출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오랜 병으로 쓰러진 것이지요. 죽음이 가까워지자 신부는 당테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게, 기다리게, 인내하게,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게. 하지만 신의 심판을 대신하려 하지는 말게. 당테스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파리아 신부가 죽자 간수들이 시신을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죄수들은 제대로 된 장례도 없이 그렇게 바다에 수장되곤 했습니다. 당테스는 몰래 신부의 시신을 자루에서 꺼내고 자신이 그 자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으로 몸을 감고 꼭 묶은 채 죽은 척 웅크렸습니다. 바다로 던져지는 순간 자루를 찢고 물속을 헤엄쳐 탈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낮은 도박이었습니다. 차가운 지중해 바다, 높은 절벽에서의 추락. 그럼에도 당테스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감방에서 서서히 죽는 것보다 자유를 향해 뛰어드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자루는 절벽 너머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휘감는 순간 당테스는 자루를 찢고 힘껏 헤엄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자유를 향해. 그날 밤 에드몽 당테스는 마침내 이프 성체를 빠져나왔습니다. 감금된 지 무려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14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0살에 들어가서 35살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청춘이 통째로 그 어두운 감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매번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고 옵니다. 여러분처럼 삶을 통해 몸으로 배워온 소중한 어른들이 책 한 권을 통해 그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혼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께 큰 위로가 됩니다. 이프 성체를 탈출한 당테스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살의 순수하고 어리숙한 항해사 에드몽 당테스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하고 수학과 역사와 철학에 밝으며 냉철하고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진 전혀 새로운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곧 파리아 신부가 알려준 몽테크리스토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의 어느 동굴 깊숙한 곳에는 신부의 말대로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금화와
보석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그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당테스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섬의 이름을 자신의 칭호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는 에드몽 당테스가 아니라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었습니다. 백작은 먼저 자신이 떠나온 마르세유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곧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준비하는 데 썼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바탕으로 파리의 상류 사회에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저택을 사들이고 아름다운 마차를 마련하고 파리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테스는 자신을 배신했던 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당글라르는 파리의 거물 은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페르낭은 메르세데스와 결혼하여 모르세르 백작이라는 귀족 칭호까지 얻고 파리 사교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빌포르는 파리의 검사장, 즉 최고 법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테스를 감옥에 넣음으로써 세 사람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당테스가 없는 빈 자리를 각자의 방식으로 채워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쳐들어가거나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식의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냉철하고 치밀하고 마치 바둑을 두듯 여러 수를 미리 내다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백작은 세 사람이 저마다 이미 갖고 있는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들을 하나씩 건드려 나갔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각자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려 무너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당글라르는 백작이 연결해준 투자 기회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페르낭은 과거의 전쟁터에서 저지른 배신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 명예를 잃고 아들에게도 버림받은 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빌포르는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들이 연쇄적으로 폭로되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백작의 복수는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르낭과 메르세데스 사이의 아들 알베르는 아버지의 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빌포르의 아이들도 아버지의 죄와는 무관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당테스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녀. 그녀는 당테스가 갑자기 사라진 후 살아남기 위해 페르낭과 결혼했을 뿐이었습니다. 백작은 복수를 실행하면서 점점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있는가? 파리아 신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신의 심판을 대신하려 하지는 말게. 결국 백작의 복수는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낭의 아들 알베르가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결투를 신청했을 때 백작은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청년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메르세데스와 다시 마주쳤을 때 백작은 그녀에 대한 복수를 접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주변 인물들이 복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상처를 입는 것을 보면서 백작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달콤하게 시작했지만 끝에서 그것은 씁쓸했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세 원수는 각자의 방식으로 몰락했습니다. 당글라르는 재산을 잃고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페르낭은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빌포르는 법정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고백하며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백작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 가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복수는 나를 살게 한 동력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진정한 삶은 복수가 끝난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백작은 마지막에 자신이 아끼던 젊은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홀로 먼 바다를 향해 떠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다시 한번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백작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다리고 희망을 가져라. 이 말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오늘 이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어르신들 곁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눠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전하고자 한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소설이 우리에게 전하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볼게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설에는 삶의 여러 가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당테스는 14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2년, 5년, 10년. 그 세월이 얼마나 길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시간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리아 신부와 함께한 감옥에서의 시간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없었다면 당테스는 결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 그것이 사람을 진짜로 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복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수를 꿈꿉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이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복수 자체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테스는 자신을 박해한 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됨으로써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이겼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작은 마지막에 복수를 완전히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를 용서했고 알베르를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수에 집착하는 한 자신도 그 복수에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놓아주는 동시에 자신도 그 고통에서 놓여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소설 전체를 통해 뒤마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4년을 기다린 당테스.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성장하고, 기다리면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는 그런 굴곡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를 겪고,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헤쳐오신 분들이십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바로 에드몽 당테스와 여러분이 닮은 점입니다. 당테스가 14년의 감옥을 버텨낸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수에 대한 열망도 있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삶에 대한 의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희망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닐까요?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180년도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울리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이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배신,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상드르 듀마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듀마는 2204년 지금의 프랑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나폴령 휘하의 장군이었지만 듀마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배움의 기회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공부하고 독서하며 작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대작들을 남긴 그는 프랑스 문학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때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가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가난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유독 인생의 굴곡을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듀마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쓰면서 한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프랑수아 피코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였는데 그 역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듀마는 거기에 상상력을 더하고 시대적 배경을 정교하게 짜 넣어서 이 방대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초판이 나왔을 때 이 소설은 신문에 매일매일 연재되는 형식으로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보기 위해 매일 신문을 사서 읽었다고 합니다. 연재가 진행될수록 인기가 높아져서 프랑스 파리 전역이 몽테크리스토 이야기로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파리지앵들이 카페에 모여서 오늘 이야기에서 백작이 어떻게 나왔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인기는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결국 전 세계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이 즐겨 읽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낸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남자가 탈출하는 그 영화 말입니다. 그 영화도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들이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이 이야기 안에 담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누구나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고통 속에서 버텨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 탕테스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나에게도 힘을 줍니다. 그것이 고전의 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알렉상드르 듀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청년 에드몽 당테스가 14년의 감금을 버텨내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나 세상 앞에 서는 이야기입니다. 당테스를 배신한 3명, 당글라르, 페르낭, 빌포르는 각자의 죄악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려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백작은 그 복수의 과정에서 순수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며 복수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셋째, 진정한 복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기다리고 희망을 가져라. 그것이 삶을 이어가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과 결코 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을 키우고 세상의 굴곡을 넘어온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당테스가 감옥에서 배우고 인내하고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유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희망을 가져라. 이 말은 180년 전 프랑스 작가가 남긴 말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독서 여행 어떠셨어요? 삶을 통해서 몸으로 배워온 내 삶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